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머니가 실수로 그릇 하나를 깨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서 꺼져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서 계셨고 눈물만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짐을 챙겨 어머니와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저는 1,000억 원의 혼수 자금을 들고 돌아와 시댁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고 시누이는 손을 떨었으며 남편은 고함쳤죠. 정말로 떠날 건가?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내쫓지 않은 유일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는 동화나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한 딸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딸, 며느리, 어머니로 살아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을 이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 32세, 서울의 작은 상점 집안에서 자란 외동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한미숙 여사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과 외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강남의 땅을 팔아 마련한 1,000억 원을 혼수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허세가 아니라 딸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히 시집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남편 박민주는 명문대 출신의 안정적인 직장인으로 부유한 가문의 장남입니다. 시어머니 김옥희 여사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깐깐하고 보수적이셨죠. 시아버지는 말이 적고 이성적인 분이셨어요. 시누이 박지영은 근처에 사는 기혼자로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댁에서 3년을 살며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차리기, 장보기, 명절 준비, 시부모님 모시기까지 모든 일을 완벽히 해냈죠. 매달 시어머니께 1억 원을 드렸고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저를 보러 오셨지만 늘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골라 시댁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 생활은 줄타기 같았습니다. 한 번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날은 여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뜨겁게 비추던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떡국을 가져오셨어요. 내가 좀 만들어 봤어. 네가 바빠서 힘들까봐 가족들 먹으라고 가져왔어. 어머니는 빈손으로 오는 걸 꺼리셔서 늘 뭔가를 들고 오셨죠. 저는 어머니를 현관에서 맞아들이며 큰 도자기 접시를 꺼내 떡국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접시를 씻다가 땀에 미끄러진 손으로 접시를 떨어뜨렸고 접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어머니는 당황하며 조각을 주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소영아. 내가 실수로 떨어뜨렸네. 그때 민준이 위층에서 쿵쿵 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야? 그 접시는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골동품이야. 왜 이렇게 조심성 없어? 꺼져. 저는 얼어붙었고 어머니도 멈춰 서셨어요. 시아버지는 말없이 바라보셨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서 계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나이 드신 분이라 고의가 아니었어요. 심한 말씀 마세요. 하지만 민주는 더 크게 소리쳤죠. 이 집이 장난이야. 어머니가 와서 물건 부수고 사과로 끝. 당장 어머니 데리고 나가.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몸, 흰머리 섞인 머리칼, 순한 얼굴에 눈물이 고인 채로 서 계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설거지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죠. 제 목이 메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길 내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골목 어귀에서야 작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남아, 엄마 혼자 갈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욕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옷, 책, 서류, 그리고 1,000억 원이 든 작은 금고를 챙겨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떠나며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죠. 정말로 떠날 건가? 어머니 잘못인데 사과도 안 하고 짐까지 싸? 저는 담담히 답했어요. 깨진 접시는 바꿀 수 있지만 상한 마음은 어떻게 붙이죠? 시누이가 끼어들며 비웃었어요. 돈 좀 있다고 잘난 척이야. 며느리가 뭐 저래.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간 맞추려 애썼던 사람들이 이제야 본심을 드러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시댁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머니 집의 낡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밥을 짓고 계셨죠.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민준의 모욕적인 말, 시어머니의 냉랭한 눈빛, 시누이 지영의 경못한 표정이 제 자존심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밥 먹어. 소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생각하면 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계란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잘못 없어요. 제가 3년간 조용히 참은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처음 전화는 민준에게서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든 가. 하지만 금고 돌려줘.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년간 그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고 심지어 남자의 자존심이 아내 돈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큰소리쳤죠. 그런데 제가 돈을 가져가자 그제야 그게 집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전화가 또 울렸고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1,000억 원을 진짜 가져갈 건가? 그건 혼수지만 집안에 들어왔으니 우리 거야. 동의 없이 못 가져가.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어머니, 지난 3년간 제 안부를 한 번이라도 물으신 적 있나요? 제게 필요한 게 뭐냐 물어본 적 있나요? 어머니는 제가 돈을 가져와 남편을 위해 쓰라고 하셨죠. 맞아요. 하지만 남편이 제 어머니를 모욕하며 꺼져라고 소리쳤을 때 그 돈은 제게 돌려줘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뭐라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 든 저축 통장은 제 이름으로 된 1,000억 원이었고 결혼 초기에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시작해 나중에 제게 완전히 양도한 것이었죠. 모든 서류는 명확했고 누구도 이를 빼앗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가 두꺼운 봉투를 제게 건네며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명예를 원하지 않아.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줬는지 알 필요 없어. 단지 네가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있길 바랄 뿐이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삼촌 박영철 씨가 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급한 걸음과 어색한 표정으로 그는 말을 꺼냈어요. 소영아, 삼촌이 집안을 대표해서 왔어. 그날 일은 잘못됐어. 내 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인데 그렇게 모욕당할 일은 아니었지. 저는 예의 바르게 답했어요. 삼촌,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순 없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혼수돈 말인데 집안에서 좀 말이 많아. 네가 그 1,000억 원을 가지고 친정으로 갔으니 보기 안 좋다는 거야. 저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어요. 삼촌, 제가 시댁에 남아서 모욕을 참으며 그 돈을 가족 자산으로 두는 게 더 보기 좋았을까요? 그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진짜 이혼할 건가? 저는 잠시 침묵 후 대답했어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어머니를 꺼져라고 모욕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는 없어요. 3일 뒤 시누이 지영과 시어머니가 어머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말투나 차가운 표정은 없었어요. 대신 창백하고 긴장한 얼굴이었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소영아, 내가 잘못했어. 너무 성급했어. 하지만 그 접시는 집안 가보였단다. 저는 담담히 답했어요. 사과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3년간 노력했지만 어머니의 실수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죠. 지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돈을 가져가는 건 터무니없어. 시댁이 장난이야. 저는 그들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장난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야말로 시장통처럼 저를 대했어요. 그들은 어색하게 물러났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고 텅 비어 있었죠. 며칠 뒤 제가 1,000억 원을 친정으로 가져갔다는 소식이 집안 내부를 넘어 친척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의 여동생 박미경 씨가 전화로 비아냥거렸어요. 소영아, 며느리가 뭐 저래. 접시 하나 깨졌다고 집을 나가? 1,000억 원을 훔치듯 가져가다니 뭐야.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훔쳐요? 그건 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양도됐죠. 결혼식에서도 허세 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늘 가르치셨어요. 돈이 인격을 만들진 않지만 좋은 인격은 돈을 지킬 거라고. 미경 씨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저는 그 전화가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임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뒷마당 작은 텃밭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의 오빠 박영수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마스크도 없이 거칠게 오토바이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죠. 소영아, 나와서 얘기 좀 해. 저는 예의를 갖춰 나갔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그는 거침없이 말했어요. 말이 예쁘게 하는데 행동은 터프하네. 집안을 망신시키고 1,000억 원을 들고 튀었다는 게 말이 돼.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체면을 중시하게 키웠어. 네가 돈을 가져가고 떠났다고 소문내면 우리 집이 너 혼수로 먹고 산다고 생각할 거야. 제 목이 메였어요. 집안 전체가 저를 망신시킨다고 여겼지만 어머니가 당한 모욕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삼촌,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손님으로 와서 실수했는데 집안에서 존중받지 못했어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존중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입이 매서워. 우리 집에서 회의했어. 일주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집 나갔다고 간주하고 혼수도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할 거야. 법정 가고 싶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어요. 법정 가도 좋아요. 모든 서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준비됐어요. 그는 화가 나서 오토바이를 쾅 치며 욕설을 내뱉고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집 앞에 왔어요. 차가운 눈빛은 사라지고 피곤한 얼굴이었죠. 소영아, 집으로 돌아와. 미안해. 하지만 너도 잘못했어.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 부모님이 체면이 깎여. 저는 담담히 웃었어요. 민준아, 너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 3년간 한 번도 그 돈에 대해 묻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가져가니까 집안이 난리야? 그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죠. 너는 체면을 잃었다고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잃었어. 어머니는 내가 8살 때 아버지를 잃고 나를 키웠어. 빈곤도 참았지만 어머니가 너희 집에서 꺼져라는 소리를 듣는 건 참을 수 없어. 민주는 고개를 들며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잿빛 하늘에 녹아들었죠. 3일 뒤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어요. 이혼 소장이 아니라 혼수 1,000억 원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죠. 소환장을 보며 마음이 텅 비었어요. 슬픔이나 분노도 없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돈 때문에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게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저는 옛 친구인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는 말했죠. 그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혼수는 결혼 전에 내 이름으로 양도된 거야. 소송은 터무니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법정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결혼의 끝을 의미했어요. 법정 날 저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갔어요. 피고로 서는 게 아니라 자존심의 경계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어머니는 뒤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낡은 가방을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시댁이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있었어요. 결혼 전 제 이름으로 된 자산양도 서류, 공증된 저축통장 원본, 그리고 결혼 전 시댁과의 대화 녹음본이 있었죠. 시댁은 혼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원고 측 대표는 영수 삼촌이었고 민주는 출장 핑계로 나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지영은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어요. 마치 큰 도둑을 심판하러 온 듯했죠. 판사는 담담히 물었어요. 원고 측은 1,000억 원 혼수를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며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근거는 영수 삼촌이 말했어요. 네, 그 돈은 집안 금고에 있었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어요. 결혼에 기여한 자산으로 봐야죠. 제 변호사는 차분히 일어섰어요. 저희는 이 돈이 결혼 전 한미숙 여사가 딸에게 양도한 자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증된 양도, 계약서와 저축통장, 그리고 시댁이 혼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녹음이 있습니다. 서류 뭉치가 제출되자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영은 속삭였죠. 엄마, 그때 임시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왜 저렇게 나와?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어요. 이 서류에 반박할 뿐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어요. 법정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고 자랑이나 오만 없이 그저 딸을 지키는 어머니의 모습이셨죠. 판사가 어머니께 물었어요. 한미숙 여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고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 돈은 제 평생 저축과 부모님이 남긴 강남 땅을 판 거예요. 딸이 놀라고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상처받을 때 기댈 곳이 있으라고 준 거죠. 저는 누구에게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 딸이 집안을 망쳤다고 비난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모욕당했을 때 일어서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판사는 잠정 중단을 선언하며 화해를 권고했어요. 화해실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영아, 내가 민준이 내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하게 둔 게 잘못이야. 하지만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집안이 소문났어. 저는 담담히 답했어요. 어머니, 제 입장이 되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자의 자존심은 집안일이나 아이 낳는 데 있지 않아요. 시댁이 제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요. 지영이 끼어들었어요. 이혼할 건가? 돈 다 가져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는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혼은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건 그 돈은 제 거예요. 누가 저를 도둑이라 부른다면 저는 이혼하고 3년간의 재공헌도 청구할 거예요. 그들은 입을 다물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정 화해 후 모든 게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그건 더 큰 폭풍전의 고요였어요.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민준과도 연락하지 않았죠. 민준 역시 침묵했어요. 설명도 변명도 없었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민준의 회사 동료 최은지였죠. 소영 언니, 사생활에 끼어들지 말아야 할 텐데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요. 은지는 민준 생일 파티 때 우리 집에 온 적 있었어요. 예쁘고 영리한 여자였죠. 저는 그녀를 약간 경계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숍은 조용한 골목에 있었고 은지는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녀는 핸드폰을 내밀며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발신자는 민준이었죠. 곧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녀가 서명만 하면 공개할 수 있어. 1,000억 원이 그녀가 따로 챙긴 줄 몰랐어.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했지. 법정에서 이기면 우리 둘이 사무실 차릴 자본 돼. 저는 그 글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민준의 계산된 어조가 분명했죠. 이번엔 타겟이 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은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왜 이걸 보여줘?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민준 오빠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언니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어요. 민준 오빠가 말하길 언니가 부드러워서 돌아올 거라고, 집안이 압박하면 사과할 거라고 했어요. 안 되면 끝까지 소송해서 통장 빼낼 거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3년 결혼 생활이 계산기 속 숫자로 전락했네요. 그날 밤 민준이 전화했어요. 저는 받았죠. 잘 지내? 피곤해. 법정 일로. 집안 압박 때문에. 그랬어.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민준아, 연기 그만해. 다 알아. 은지 만났어. 너희 메시지 봤어. 침묵 후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알았네. 고마워.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서. 이제 소송 보내지 마. 내가 이혼 소장 낼게. 그는 당황했어요. 진정해. 내가 잘못했지만. 아니, 너는 살아있는 대로 산 거야. 내가 바보였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고통이 눈물조차 마르게 할 정도였죠. 3일 후 저는 단독 이혼 소장을 제출했어요. 이유는 남편의 도덕성과 신뢰 상실이었죠. 법원은 15일 후 심리를 잡았어요. 저는 자유만 원했어요. 재산 분할도, 호적 정리 외엔 아무것도요. 소식이 퍼지자 시댁은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전화했어요. 소영아, 왜 그래? 부부잖아. 앉아서 얘기하자.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나를 계산했는지. 저는 끊었어요. 여자가 조용히 떠날 때 그건 끝까지 아픈 거예요. 이혼 소장 제출 3일 후 아침이 평화로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지 않아도 됐고 시어머니의 감시 눈빛도 비아냥도 없었죠. 폭풍을 지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 김옥희 여사의 개인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시댁 재산 관련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이혼 중인데 왜 재산? 하지만 그는 만남을 권했어요. 직접 만나세요. 당신 이름으로 된 재산 서류가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지만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 이 씨는 중년으로 깔끔했어요. 그는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죠. 이건 600억 원 규모 부동산 투자 계약서예요. 대표는 민준 씨지만 수익 명의는 당신이에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투자, 서명한 적 없어요. 그는 고개 끄덕였어요. 맞아요. 위조된 위임장으로 서명됐어요. 서명 비교 결과 가짜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민준이 내 이름으로 투자해서 세금 피하거나 숨기려 한 거예요? 그는 더 심각한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김옥희 여사가 작성한 합의서예요. 1,0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투자 서류를 공개해 당신을 법적 책임자로 만들겠대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존중했던 가족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어요. 1,000억 원을 잃을까봐 제 이름으로 위험한 프로젝트를 끼워 넣고 반항하면 범죄자로 만들려 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위조로 고소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 끄덕였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필사적이면 거짓 정보 퍼뜨릴 수 있어요. 당신을 탐욕스럽다고 몰아갈 거예요. 저는 머리를 쥐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비밀이 터졌죠. 마치 미로 속에서 매 발자국이 함정 같았어요. 그러다 민준의 이메일이 떠올랐어요. 함께 살던 때 그가 컴퓨터를 열어두고 나간 적이 있었죠. 저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확인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그가 계약서 인쇄를 부탁했어요. 이메일에 가한그룹이란 이름의 PDF가 있었죠. 그 안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께 털어놨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1,000억 원은 가족과 싸우라고 준 게 아니야. 네가 의지할 곳으로 줬지. 하지만 진실을 지키고 싶다면 엄마는 막지 않을게. 항상 내 편이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다음 날 IT 전문 친구에게 민준의 옛 계정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작년에 동기화할 때 백업 비밀번호를 저장했죠. 15분 만에 이메일을 찾았어요. 제목은 아내 모르게였고 내용은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 스캔과 시어머니 메시지였어요. 이혼하면 다 뒤집을 수 있어. 여자들은 부드러워.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솟았죠.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 불렀던 사람들이 저를 속이고 법정으로 밀어넣으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뜨거운 죽 한 그릇을 테이블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디든 가, 뭐든 해. 너는 더 이상 남의 집 며느리가 아니야. 엄마 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에 이상한 결의가 차올랐죠. 저는 더 이상 참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는 여자였죠. 오전 9시 시댁이 사는 구청 관할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서류, 이메일 스캔, 녹음본, 위조 서명 비교를 모두 들고요. 민원실에서 경찰관 김태준 씨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는 중년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차분했어요. 서류를 훑어보시며 물었어요. 위조 서명이 확실한가요? 저는 고개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제 진짜 서명은 이거예요. 부동산 투자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을 위조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 협박해요. 그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 끄덕였어요. 녹음, 이미지, 이메일까지 있네요. 범죄 징후가 분명해요. 보고서 작성해서 상부에 올릴게요. 관련자 소환할 수 있어요. 저는 서명을 하고 경찰서를 나섰어요. 승리가 아니라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안도감이었죠. 이틀 후 시댁에 소환장이 갔어요. 오후에 저도 불려갔고 시어머니, 민준, 지영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준은 제비치였으며 지영은 놀란 기색이었죠. 수사관이 말했어요. 위조 서명으로 개인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피고소인 민준 씨와 오키 여사예요. 소영 씨, 고소 내용을 다시 설명하세요. 저는 그들을 보지 않고 수사관만 보며 말했어요. 가한그룹 부동산 투자 위임장에 제 서명이 위조됐어요. 모든 서류가 가짜예요. 증거는 서명 비교, 민준 이메일 스캔, 시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녹음이에요. 수사관이 녹음을 재생했어요. 이혼하면 다 뒤집을 수 있어. 여자들은 부드러워. 시어머니가 가방을 떨어뜨렸고 민준은 고개를 숙였으며 지영은 저는 몰라요라고 했어요. 수사관이 경고했어요. 지영 씨는 피고가 아니지만 알면서 숨기면 공범이에요. 저는 민준을 차갑게 보며 물었어요. 할 말 있어요. 그는 더듬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어머니 압박 때문에 돈 잃을까봐 내 이름으로 투자했어. 저는 끊었어요. 어머니를 믿고 나를 배신했네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나도 아들을 지키려 했어. 네가 이렇게 독할 줄 몰랐어. 수사관이 테이블을 치며 질서 지키세요. 여긴 경찰서예요. 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첫 조사가 끝나고 사건은 민사수사로 넘어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경찰서 문을 나서며 하늘을 봤어요. 비 온 후의 연한 파랑이었죠. 가슴이 가벼웠어요. 기쁨이 아니라 평화였죠. 그날 밤 민준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었죠. 다음 날 경찰 조사 후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3년 며느리 생활이 믿음의 끝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위조를 인정하는 걸 듣자 결혼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채소를 씻으며 물으셨어요. 괜찮아? 네, 무거웠어요. 어머니는 고개 저으며 큰일이야, 강하게 버텨.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라고 하셨어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핸드폰에 친구와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가 있었죠. 불 꺼놓고 누웠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보통 시댁 연락은 피했지만 시어머니 번호였어요. 깊이 숨쉬고 받았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아, 오늘 집으로 올 수 있니? 생전 처음으로 초대받았어요. 왜요? 미안해. 진심이야. 내 어머니와 너를 상처 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목소리가 막혔어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속임수일까 의심했지만 경찰 조사가 드러난 후 진심일 수도 있었어요. 올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세요. 뭐든 할게. 어머니가 제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침묵 후, 알았어, 할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해방감이 들었죠. 사과가 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 줄 거예요. 하지만 다음이 제 결의를 시험할 거예요.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시댁 골목으로 차를 몰았어요. 골목은 고요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창백하고 피곤한 얼굴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소영아, 미안해. 내 어머니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두 사람을 아프게 했어. 용서해줘. 저와 어머니는 서 있었어요.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받고 골목 가게 주인들도 멈췄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어머니가 제 손을 놓으며 됐어. 진심 같아. 어떻게 할래?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떨며 10분 넘게 고개 숙였어요. 저는 옛날을 떠올렸어요. 처음 시집 올 때 어깨 토닥이며 천천히 서로 알아가자던 분이었죠. 하지만 돈만 기억하고 존중은 잊었어요. 깊이 숨쉬며 말했어요. 잘못 인정했으니 한 가지 더 하세요. 뭐든 호적 정리하고 소유권 이전하세요. 결혼 때 약속한 집을 제 이름으로.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떴지만 알았어, 할게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보세요, 공정하게요. 어머니는 눈물 글썽이며 고개 끄덕이셨어요. 이웃들이 흩어졌지만 이 무릎 꿇는 장면은 오래 회자될 거예요. 다음 날 시어머니, 민준, 지영이 공증 사무실에 갔어요. 저는 안 갔지만 어머니가 증인이셨어요. 3일 후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소영아, 소유권 이전됐어. 서류 보낼게. 저는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기쁘지 않았어요. 그 집은 제 어머니를 지킬 보험이었죠. 그날 밤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소유권 왔어. 이제 끝났어. 그는 알아. 미안해. 진심이야 라고 했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사과받았어.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게. 그는 한숨 쉬며 이해해라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과거를 접고 새 미래를 열 때였죠. 속임수와 모욕 없는 미래요. 소유권 이전과 이혼 서류가 마무리된 후 저는 새 삶을 시작했어요. 민준의 아내도 박씨 집안 장손 며느리도 아니었죠. 어머니 한미숙 여사의 딸로 돌아갔어요. 집은 어머니와 둘이지만 그 사건 후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침에 커피 타고 어머니는 꽃에 물 주시고 오후에 장 보고 요리했어요. 대학 시절처럼 평화로웠죠. 하지만 성인으로서 안주할 수 없었어요. 안정된 일과 수입이 필요했어요. 저는 아내와 며느리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옛날의 시장에서 생선, 채소, 신발을 팔았고 나중엔 집에서 건어물을 팔았어요. 규모는 작지만 손님이 많았죠. 저는 어머니가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3개월 함께 살며 어머니의 고객 파악 능력을 알았어요. 한 번 어머니가 고객에게 마른 버섯을 포장하는 걸 보며 물었어요. 엄마, 왜 작은 포장으로 예쁘게 해서
온라인으로 안 파세요? 시장 안 가는 사람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놀라시며 옛날 방식에 익숙해서 네가 기술 알잖아. 해봐. 엄마 도울게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밤새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온라인 상점 어머니의 마음을 열었어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이름이었죠. 상품은 어머니가 엄선하셨어요. 강원도 마른 버섯, 전라도 김치, 제주 건어물, 경상도 마른 고추. 저는 사진, 판매 채널, 포장, 마케팅을 맡았어요. 어머니는 공급, 보관, 가공을요. 2달 후 페이스북에서 첫 주문이 왔어요. 강남 고객이 사진과 영상이 진짜 같아요. 미역 1kg과 건어물 0.5kg 주세요라고 했죠. 손으로 카드 쓰며 포장했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래 거래하고 싶어요. 며칠 후 그녀는 3배 주문했어요. 입소문으로 주문이 늘었어요. 쇼피, 틱톡도 열었어요. 하루에 100개 넘게 포장하며 손이 부르트지만 웃었어요. 어머니가 옛날엔 네가 좋은 남편 만나길 바랐어. 이제 네가 자신을 찾으니 기뻐라고 하셨어요. 월요일 아침 주문 확인 중 낯선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소영 씨. 저는 메가마트 상품 개발팀장 이지은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봤어요. 만날 수 있나요? 특산품 라인을 확대 중인데 당신 브랜드가 인상적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협력이 아니라 성공 소식이에요. 그 글 아래에 은지 댓글. 소영 언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의지가 대단해요. 최고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나쁜 일 속에 좋은 게 있네요. 반배신이 새 문을 열었어요. 그날 오후 메가마트 본사에 갔어요. 회의는 2시간 넘었어요. 사업 모델, 공급원, 미래 계획을 설명했어요. 끝나자 이지은 씨가 손잡으며 집에서 만든 특산품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사람 드물어요. 5개 지점에서 시험 판매 제안할게요. 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눈물 글썽이며 버섯과 건어물이 이렇게 갈 줄 몰랐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준 진심과 의지가 데려간 거예요. 라고 했어요. 3일 후 오후 비 오는 날 지영에게서 메시지. 소영아, 사업 잘 된다며? 어머니가 자주 내 이름 불러 병이 나서 와서 봐줄래? 그래도 정이 있잖아. 저는 황혼 속에 앉아 복잡했어요. 용서나 원한이 아니라 아쉬움, 사랑 대신 속임수를 택한 가족에 대한요.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과거를 돌아볼 준비가 안 됐어요. 앞에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강한 제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 흰 셔츠와 긴 치마로 차려입었어요. 어머니가 오래 보시다 미소 지으며 결혼식 날 울었는데 오늘 계약가는 네가 10배 감동적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잡으며 오늘은 제가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는 날이에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웃었고 집이 햇살로 밝아졌어요. 메가마트 사옥에서 계약식이 열렸어요. 어머니의 마음, 향토 사랑 연결, 이 배경에 빛났어요. 손님은 브랜드 대표, 유통사, 파트너들이었어요. 저는 작은 주방에서 시작한 유일한 대표였어요. 모두의 시선 속에 뒷배 없이 결의와 어머니 사랑만으로 섰어요. 계약대에 올라 이지은 씨와 손잡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MC가 작은 주방에서 전국 슈퍼마켓으로 전통같이 연결하는 감동 사업이라고 소개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며 과거를 접고 새 장을 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뒤에서 목소리, 소영아, 저는 흠칫했어요. 익숙한 목소리예요. 돌아보니 시어머니와 민준이 서 있었어요.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방을 멈추게 했어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이지은 씨가 가족? 저는 차분히 옛 가족, 초대 안 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민준이 예뻐. 오랜만에 이렇게 바라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지갑 주며 미안하지만 내 성공날이야.
축하할게라고 했어요. 저는 입꼬리 올렸어요. 이상하네요. 1,000억 원 가져갔을 때 빚쟁이 취급하더니 이제 제가 세운 걸 축하해요.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믿지 않겠지만 어머니 병이 심해. 내 이름 부르며 과거 다르게 할 걸 후회해. 저는 눈치 풀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연기 그만. 시어머니가 고개 숙였어요. 민준이 봉투 내밀었어요. 투자 제한이야. 집안 땅이 보상받을 거야. 300억 원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투자할게. 이름 안 붙여도 돼. 이익만 나눠. 저는 순간 멍했어요. 방이 숨죽였어요. 씁쓸히 웃었어요. 올해 최고 농담. 어머니를 쫓아낸 사람들이 어머니의 마음에 투자해요. 민준이 가까이 다가오며 실수 인정하고 속죄할게라고 했어요. 저는 물러서며 아니라고 했어요. 방이 고요했어요. 저는 이 브랜드는 시댁에서 잃은 모든 걸로 세웠어요. 어머니를 업신여긴 사람의 돈은 필요 없어요. 동정도 사양해요. 저는 돌아서 그들의 실망한 눈빛을 뒤로 했어요. 사랑할 기회를 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수백 메시지가 왔어요. 친구, 고객, 모르는 사람들까지 처음 글부터 제 이야기를 따라왔어요. 한 메시지가 울렸어요. 연꽃처럼 진흙에서 피어나 향기 내는 삶, 고마워. 발신자 모르지만 비슷한 여자나 옛책에 보낸 격려 같았어요. 계약 3일 후 주문이 3배 늘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손이 안 쉬었고 이웃 2명 고용했어요. 주방이 벌집 같았어요. 세척, 자르기, 라벨링, 메모. 피곤하지만 웃었어요. 각 포장은 수천 가정의 사랑을 전했어요. 작은 가게가 대형마트에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 단골 메시지. 언니, 여성 그룹에 글 봤어요. 어머니 돈 훔쳐 사업한대요. 링크 보낼게. 클릭하니 얼굴 뜨거웠어요. 제목, 쫓겨난 며느리, 혼수로 브랜드 세워 시어머니 병든 채 버려. 제 결혼 사진과 브랜드 이름, 악의적 내용이었어요. 댓글 수백, 창업, 집안 돈 훔친 거지. 어머니의 마음, 위선이야. 시어머니 병들었는데 안 봐? 저는 떨렸어요. 게시자 페이스북 이름 박지영, 신우이였어요. 변호사 이준호 씨에게 전화했어요. 계정 일치해요. 이름 명시 안 했지만 브랜드 공격이에요. 명예훼손. 사업 피해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공개 대응하세요. 투명하게. 저는 글 썼어요. 메가마트 계약서, 브랜드 등록증, 시어머니 공증 서류 사진 첨부. 나는 김옥희 여사가 집 소유권을 완전 이전했음을 확인. 혼수 요구나 미래 권리 없음. 글 끝. 오해하려는 사람에게 해명 안 해요. 하지만 어머니와 제 땀으로 세운 브랜드를 위해 말해요. 시댁 돈, 의존, 서류 보세요. 소문 계속하면 법정에서 봐요. 글 올린 10분 만에 1000 공유, 친구, 동료, 고객이 지지했어요. 초기 포장, 라이브 판매 이야기 공유. 1시간 후 이지은 씨 전화. 읽었어요. 지지해요. 오지점 매출 폭발. 전국 확대 제한할게. 저는 울었어요. 승리가 아니라 참지 않는 제가 됐어요. 3일 후 지영 집에 불쑥 갔어요. 문 열자 놀란 얼굴. 소영아, 왜 왔어? 저는 들어가 핸드폰으로 그녀 목소리 녹음 재생. 그년 사업. 우리 돈 훔쳐 유명해진 거야. 테이블에 놓고 나 싫고 미워도 어머니와 제 밥그릇 건드리지 마. 소문은 법 위반이야. 그녀는 고개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병이야. 기침 심하고 안 먹어. 과거 내게 잘못했다. 후회해. 화나서 네 성공 보기 싫었어. 저는 멈췄어요. 화가 아니라 연민이었어요. 일어나 부드럽게. 어머니 돌봐. 고소 안 할게. 하지만 다시 하면 용서 없어. 저는 나왔어요. 과거 집은 이제 어두운 그림자였고 방 안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 끝났어요. 물으시자 고개 끄덕이며 안겼어요. 네, 배신보다 가족이 끌어내리는 게 무서워요. 어머니가 안으며 네가 강하니 뭐가 무서워라고 하셨어요.
위조와 명예훼손 후 사업장은 약한 자를 위한 게 아님을 알았어요. 잘못에 타협하지 않고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마음의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2주 후 메가마트 초대장. 이지은 씨가 축하해. 특산품 매출 1위야. 경영진이 깊이 협력 논의할게. 라고 했어요. 정장 차림으로 자신있게 갔어요. 회의실에 이지은 씨 외 부사장 김 씨와 재무팀이 있었어요. 축하 후 김 씨가 브랜드 좋지만 전국 확대하려면 생산 바꿔야 해. 반자동 라인, 표준화, 공장 아웃소싱으로 속도 내. 저는 멈췄어요. 집에서 수공예 안 해요. 네, 하루 수백 개지만 공장 가면 1000개 넘어요. 비용 줄고 이익 늘어. 방이 저를 봤어요. 어머니의 주름진 손, 버섯 가닥가닥 고르는 모습, 고객, 지난번 버섯 향 그대로 해요. 고향 맞나요? 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개 들며 감사하지만 수공예 유지할게요. 모두 놀랐어요. 김 씨가 2배 매출 포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향토 음식의 영혼을 숫자로 바꿀 순 없어요. 이지은 씨 눈이 빛났어요. 김 씨가 존중해. 전국 대신 한정 판매로 전통 유지할게. 저는 안도했어요. 현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오래 간다고 믿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미역 포장하며 이상한 이메일, 어머니 마음에 딸 마음. 저는 혜원, 광주 싱글맘이에요. 언니 이야기 보고 특산품 팔아요. 자본 없지만 첫 20주문 받았어요. 아이가 엄마 눈물 포장이라고 해요. 감사해요. 언니 안아주고 싶어요. 저는 멍해졌어요. 어머니가 누가 괴롭혀. 저는 안으며 아니에요. 포기 안 해서 고마워해요. 다음 주 어머니와 강원 외가로 갔어요. 버섯, 미역, 녹차 공급처예요. 이번엔 판매뿐 아니라 시골 어머니들 연결이었어요. 네트워크 그룹 어머니 주방 열었어요. 농촌 여성들이 집 음식, 특산품 소개, 판매 팁 공유. 저는 홍보, 친구 아들은 기술 맡았어요. 어머니는 사진 보내기, 영상 찍기 가르치셨어요. 일주일 만에 2,000명 가입. 한 할머니, 저 육순, 장작으로 구운 콩 팔아요. 싱거워도 이해해요. 읽으며 울컥했어요. 월말 TV 토크쇼, 상처에서 일어나는 여성 초대. MC가 어머니 그릇 깨트려 쫓겨나 미역 한 가닥에 사랑 담는 사업인. 돌아보니 어때요? 저는 웃었어요. 쫓겨날 때 울었어요. 이제 진짜 살아 웃어요. 같이 스스로 만들어요. 작은 주방, 버섯 한 킬로, 어묵 한 포부터. 어머니 곁이라면 불가능 없어요. 스튜디오 고요. 박수 터졌어요. 특산품 박람회 17회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어요. 가을 바람 쌀쌀했어요. 수백 부스, 부산 젓갈, 제주 감귤, 강원 감자, 전남 쌀. 올해 처음 어머니의 마음이 중앙에 초대됐어요. 어머니와 준비했어요. 버섯 상자 쌓고 미역, 건어물, 녹차 포장. 슬로건 어머니 손에서 한국 밥상으로. 어머니는 어두운 색 한복 차림, 머리 올려 상징 같았어요. 손님들 사진 찍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손 만져요. 하니 어머니는 부끄러워 웃으셨어요. 완벽한 날일 줄 알았는데 맞은편 부스 이름, 고향 내 특산품. 주인 박은지와 박민준. 저는 멈췄어요. 은지는 민준 동료, 배신 증거 준 사람. 민준은 제 옛 남편. 반응할 틈 없이 민준이 나왔어요. 제 눈 마주치자 흠칫 곧 태연해졌어요. 은지가 손 내밀며 언니 오랜만. 저는 차갑게 악수. 특산품에. 네, 민준 오빠와 이혼 후 태백민족과 일했어요. 언니 모델 따라했어요. 방해 안 되길. 저는 입꼬리 올렸어요. 진짜 배우면 좋지. 라벨 오타처럼 복제 말고 온라인 봤어. 그녀는 화냈지만 태도 유지. 고마워. 법무팀 있어. 민준이 잘 지내? 저는 위아래 훑으며 너 없이 더 잘 돼. 그는 어색했어요. 은지가 우리 브랜드 대형마트 제출할 거야. 경쟁자 될 수 있어. 저는 웃었어요. 공정 경쟁이면 좋아. 얘 트릭 말고 나 옛날처럼 착하지 않아.
저는 돌아섰어요. 민준의 침묵과 은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오후 공상팀 친구 전화, 브랜드 등록 신청 봤어. 마음 어머니, 내 거랑 비슷, 회사 고향내야. 저는 충격. 이번엔 명예훼손이 아니라 이름 베끼기, 제품 모방으로 혼란 유발. 변호사와 반대 신청, 지식재산청에 중지 요청. 그날 밤글, 훔쳐지는 건 돈이 아니야. 정성과 노력. 어머니의 마음은 복제 못해. 어머니 땀, 제 눈물, 고객 사랑으로 포장됐으니까. 밤새 바이럴, 공유하며 유사 브랜드주의 경고. 박람회 마지막 날, 고객들 고향내, 버섯 화학물 냄새 난다고, 신고, 주최 측 검사, 출처불명, 라벨 코드 없음, 은지 조사받고, 민주는 고개 숙였어요. 부스 폐쇄, 기자들, 맞은편, 옛 남편과 동료예요. 저는 실패 기뻐 안 해. 하지만 양심이 밝히는 게 안심돼. 진실은 드러나. 저녁, 어머니와 호텔로. 차 마시며 어머니가 아쉽지? 저는 고개 저었어요. 참았으면 부잣집 아내였겠지만 여기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잘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손잡으며 네, 사람으로 선택했지 부잣집 아내로 아니야. 고향내 스캔들 후 제 브랜드가 더 유명해졌어요. 기사, 인터뷰 쏟아졌어요. 현실 프로그램, 우리 집 이야기 초대. 어머니와 쫓겨난 이야기부터 손으로 세운 브랜드, 수백만 여성, 롤모델. 어머니가 해봐. 진실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 하셨어요. 녹화 동의했어요. 녹화 아침, 어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 주셨어요. 흑백 사진, 노트, 낡은 시계. 아버지 유품이야. 저는 목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 안 하셨어요.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죠. 오늘 필요할 것 같아. 약속 뭐예요? 어머니는 딸이 강해지면 다 말할게 라고 하셨어요. 전화가 와서 메이크업 시간이라고. 어머니 손잡으며 과거 물으면 평정심 유지해. 진실이면 말할 게 없어라고 하셨어요. 스튜디오 불빛 환해요. MC가 오늘 게스트. 그릇 깨져 쫓겨난 모녀. 이제 사랑 담은 브랜드 주인. 소영 씨와 미숙 여사. 박수. 사업 여정. 이혼. 명예훼손 질문에 감동적으로 답했어요. 끝부분. MC가 망설이다. 특별 게스트. 소영 가족 예든인. 신원 비공개 요청. 진실 공유할게라고. 우리 모녀 놀랐어요. 불빛 속 60대 남자. 마른 몸. 흰머리. 어머니 보며 미수가 나 강호야. 내 남편 친구. 사고 당일 증인이야. 어머니 얼굴 하얘지고 제 손 잡았어요. 저는 숨 죽였어요. 그는 미숙가. 사고 전날 내 남편이 왔어. 뭐든 있으면 미숙과 딸 돌봐라고. 어머니 눈물 고였어요. 그는 노란 편지 내밀었어요. 아버지 손편지. 돌아오지 못하면 미숙에게 말해. 용서했어. 과거일 이해했어. 방이 멈췄어요. MC가 과거일. 어머니 일어나 떨며 말 안 하려 했지만 빚 갚을게. 스튜디오 고요. 어머니가 젊을 때 결혼 후 옛 친구와 연락했어.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속아서. 넘지 않았지만 상처 줬어. 남편이 집 나갔고 마지막 밤 편지 남기고 사고로 갔어. 어머니 주저앉았어요. 저는 멍했어요. 스튜디오 오름, 손잡음. 저는 어머니 일으키며 안았어요. 화 안 나요. 어머니라면 약할 수 있어요. 나 키우고 지키셨어요. 그게 충분해요. 녹화 끝나 박수 길었어요. 미디어 신경 안 썼어요. 과거는 탓이 아니라 사랑 배우기였어요. 방송 일주일 후 천통 메시지, 공감, 공유. 어머니 화 안 나? 아버지 오해로 갔는데 판사 아냐. 어머니 눈물 밥으로 키워졌어요. 사랑하는 사람 평생 헌신이면 뭐 화낼 게 있나? 그 답이 소셜미디어 퍼졌어요. 대형 TV가 올해 영감 여성 5인 시상. 어머니가 선정됐어요. 컨벤션, 홀불빛, 환해요. 어머니 보라색 한복 차림, 처음 큰 무대. MC가 미숙 여사, 딸과 이혼, 실패 극복해, 어머니의 마음 세운 분.
박수파도. 저는 어머니 손잡고 올라갔어요. 어머니 떨며 말 못해. 딸 덕에 안 넘어졌어. 저는 어머니 안았어요. 카메라 뒤 사람들, 눈물. 시상 며칠 후 호수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희생, 아버지, 침묵, 미역국, 건어물, 상자시계. 시계는 여전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던 거. 시간뿐 아니라 용서와 사랑 세는 거예요. 그날 밤 지식재산청에 브랜드 이름 변경 신청. 부모님의 마음, 메모, 잊히면 안 돼요. 특히 평생 지킨 사람. 기자회견서, 아버지 오해로 갔지만 사랑은 말 안 해도 안 아프게 하는 거 가르쳐 줬어요. 시계 들며 아버지 잃은 걸 돌릴 수 없지만 제품에 이름 새겨 기억할게요. 홀박수, 울음, 감탄. 그 후 포장마다 새 이름. 연말 찬바람에 어머니와 옛 시댁집 갔어요. 민준이사 가족도 없었어요. 집 차가웠지만 제 마음 안 무거웠어요. 현관서 용서했어요. 그들이 아니라 제 평화를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 하늘에서 웃을 거야. 강하지만 부드러운 딸이라. 저는 어머니 손잡고 별 본 하늘 봤어요. 바람이 지붕 지나며 버섯, 미역, 어린 시절 향기 실었어요. 어머니 그릇 깨뜨려 쫓기고 1,000억 원 가져간 이야기. 시댁 충격. 어머니 명예 회복뿐 아니라 참는 여자의 자존각성. 가족 비극에서 소영은 빈손과 어머니 눈물로 채기. 여러분, 혈육, 특히 부모는 절대 배신 안 해. 효도는 고상한 말 아니야. 생명 준 사람 지키기, 뭐든 포기해서라도. 현대 여성은 인정받기 위해 참지 말고 본인 가치 세워. 침묵이 약함되지 않게 모욕당하면 말해. 이 이야기 공감되고 감동적이라면 안녕한 노후 채널 구독하세요. 더 많은 실화와 교훈, 비디오, 좋아요, 댓글로 의견 공유 감사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정은 속임수 아냐. 부모님의 마음으로 브랜드를 바꾼 후 사업은 더 큰 날개를 달았어요. 기사와 인터뷰가 쏟아졌고 토크쇼와 영감 강연 초대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망설였던 초대는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 집 이야기였죠. 전국 생방송으로 매회 역경을 디딘 실화를 다뤘어요. 제작진이 간청했어요. 소영 씨와 어머니의 쫓김에서 브랜드 세운 이야기는 수백만 여성에게 귀감이에요. 어머니도 함께 출연해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해봐, 진실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라고 하셨어요. 저는 동의했어요. 녹화날 아침, 어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를 주셨어요. 안엔 빛바랜 흑백 사진, 작은 노트, 오래된 시계. 내 아버지, 유품이야. 저는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오늘 필요할 것 같아. 무슨 약속이셨어요? 네가 강해지면 다 말해줄게. 전화가 와서 메이크업 시간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손잡으며 과거 얘기 나오면 침착해. 진실이면 두렵지 않아. 라고 하셨어요. 스튜디오 조명이 환했어요. MC가 소개했어요. 오늘 게스트는 그릇 깨짐으로 쫓겨나 수백만이 믿는 브랜드를 세운 모녀 소영 씨와 미숙 여사. 박수가 터졌어요. 사업 여정, 이혼, 명예훼손 질문에 감동적으로 답했어요. 마지막에 MC가 잠시 멈추더니 특별 게스트 소영 씨 가족의 옛뜬인 신원 비공개 요청. 지금 진실을 말할게요. 라고 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놀랐어요. 조명 속 60대 남자가 나왔어요. 마른 몸, 흰 머리, 깊은 눈. 어머니를 보며 미수가 나 강호야. 내 남편 성민 친구. 사고 당일 목격자야. 어머니 얼굴이 하얘지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그는 사고 전날 성민이 찾아와 무슨 일이든 미숙과 딸을 돌봐줘라고 했어. 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 고이며 고개 끄덕였어요. 그가 노란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 손편지였죠. 돌아오지 못하면 미숙에게 말해. 용서했어. 과거 일 이해했어.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MC가 과거 일이 뭐죠?
어머니가 떨며 일어나 숨기려 했지만 빚 갚을게요 라고 하셨어요. 스튜디오, 고요. 젊을 때 결혼 후 옛 친구와 연락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속아서 넘어가지 않았지만 상처 줬어요. 성민이 집 나갔고 마지막 밤 편지 남기고 사고로 갔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죠. 저는 멍했어요. 관객들 눈물, 손잡음. 저는 어머니를 일으키며 안았어요. 화 안 나요. 어머니라면 약할 수 있어요. 저를 키우고 지키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녹화 끝, 긴 박수. 미디어 관심 없었어요. 과거는 비난이 아니라 사랑 배우기였어요. 방송 일주일, 수천 메시지. 공감, 공유. 어머니 화 안 나? 아버지 오해로 갔는데 판사 아니에요. 어머니 눈물로 저를 키웠어요. 평생 사랑하면 화낼 게 뭐예요? 답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대형 TV가 올해 영감 여성 5인 시상 초대. 어머니가 선정됐어요. 컨벤션 홀 조명 화내요. 어머니는 보라 한복 차림, 첫 큰 무대. MC가 미숙 여사, 딸과 이혼, 실패 극복해 어머니의 마음 세운 분. 박수 파도. 저는 어머니 손잡고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떨며 말 못해. 딸 덕에 안 넘어졌어요. 라고 저는 안았어요. 카메라 뒤 눈물. 며칠 후 호수 산책하며 생각했어요. 어머니 희생, 아버지 침묵, 미역국, 건어물, 상자시계. 시계는 살아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물건. 시간뿐 아니라 용서와 사랑 세는 거였죠. 그날 밤 지식재산청에 브랜드 변경 신청. 부모님의 마음. 메모. 잊히면 안 돼요. 특히 평생 지킨 사람. 기자회견서. 아버지 오해로 갔지만 사랑은 말 없이도 아프지 않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시계 들며 아버지 잃은 걸 돌릴 순 없지만 제품에 이름 새겨 기억할게요. 홀박수, 울음, 감탄. 포장마다 새 이름. 연말 찬 바람에 어머니와 옛 시댁 갔어요. 민준이사, 집안도 떠났어요. 집은 차가웠지만 마음 안 무거웠어요. 현관서 용서했어요. 그들이 아니라 제 평화를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 하늘에서 웃을 거야. 강하지만 부드러운 딸. 별 본 하늘 보며 바람이 지붕 지나며 버섯, 미역, 어린 시절 향기 실었어요. 17회 특산품 박람회, 서울 컨벤션 센터, 가을 쌀쌀, 수백 부스, 부산 젓갈, 제주 감귤, 강원 감자, 부모님의 마음, 첫 중앙 초대, 어머니와 준비, 버섯 상자, 미역, 건어물, 녹차 포장, 슬로건, 어머니 손에서 한국 밥상으로, 어머니 한복 차림, 상징 같았어요. 손님들 사진 찍으며 어머니 손 만져요. 한이 웃으셨어요. 완벽할 줄 알았는데 맞은편 고향 내 특산품. 주인 박은지, 민준. 은지는 배신 증거 준 동료, 민준은 옛 남편. 민준이 나와 눈 마주치자 흠칫, 곧 태연. 은지가 손 내밀며 언니, 오랜만. 차갑게 악수. 특산품에? 네. 민준 오빠와 이혼 후 태백 민족과 일했어요. 언니 모델 따라 했어요. 저문다. 저는 입꼬리 올렸어요. 진짜 배우면 좋지. 라벨 오타 복제 말고. 그녀는 화냈지만 태도 유지. 고마워. 법무팀 있어. 민준이 잘 지내. 너 없이 더 잘 돼. 은지가 대형마트 제출할 거야. 경쟁자야. 공정 경쟁이면 좋아. 옛 트릭 부조. 저는 웃었어요. 치, 옛날처럼 착하지 않아. 그들은 멈칫했어요. 오후, 공상팀 전화, 브랜드 등록, 마음 어머니, 비슷해, 고향 내 소속, 치밀한 복제, 변호사와 반대 신청. 그날 밤 글, 돈이 아니야, 정성과 노력. 부모님의 마음은 어머니 땀, 제 눈물, 고객 사랑. 바이럴, 공유, 마지막 날, 고향 내 버섯 화학물 신고. 검사 결과 출처 불명, 부스 폐쇄. 기자들, 옛 남편과 동료예요. 실패 기뻐 아내, 양심이 밝히니 안심. 어머니와 호텔로 차 마시며 아쉽지. 참았으면 부자 아내였겠지만 여기 없었죠. 잘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사람으로 선택했지. 고향 내 스캔들 후 부모님의 마음은 명예 지키고 더 알려졌어요. 기사, 인터뷰 쏟아졌어요. 리얼리티, 우리 집 이야기 초대, 쫓김에서 브랜드 세운 모녀, 수백만 여성 롤모델, 어머니 함께, 어머니 해봐, 진실이면 가벼워하셨어요. 녹화 동의, 녹화 아침, 어머니 나무 상자 주시며 아버지 유품이라고, 흑백 사진, 노트, 시계, 오늘 필요할 거야. 약속 뭐예요? 강해지면 말할게. 메이크업 시간, 어머니 평정심 유지하셨어요. 스튜디오 환, MC 그릇 깨져 쫓겨난 모녀, 브랜드 세운 소영씨와 미숙 여사, 박수, 사업, 이혼, 훼손 질문의 답 끝에 MC 특별 게스트, 옛, 은인, 진실 공유. 60대 남자 나와 미숙아, 강호야, 남편 친구, 사고 증인. 어머니 손떨림, 사고 전날 미숙과 딸 돌발하고. 편지, 용서했어. 과거 이해, MC 과거, 어머니 일어나, 옛 친구 연락, 속아서, 상처 줬지만 넘어가지 않았어. 편지 남기고 사고. 주저앉음, 스튜디오 울음. 저 어머니 안음, 화 안 나요. 키워주셨어요. 충분해요. 박수기름, 과거 사랑 배우기. 방송 후, 메시지 천. 화 안 나? 어머니 눈물로 키웠어요. 사랑이면 화낼 게 없어요. 다 퍼짐. TV, 영감 여성 5인 시상, 어머니 선정, 홀환. 보라, 한복 어머니 첫 무대, MC 소개, 박수, 어머니 딸덕 저 안음, 카메라 눈물, 호수 산책, 생각, 희생, 침묵, 유품, 시계, 시간과 사랑 세기, 브랜드 변경, 부모님의 마음, 메모 잊히지 말아요. 회견 아버지 오해 가르침, 사랑 아프지 않게. 시계 들며 기억할게요. 박수, 울음, 포장새 이름, 연말, 옛집, 빈집, 용서, 제 평화 위해, 어머니 아버지, 웃을 거야. 별 보며, 바람 향기, 박람회 17회, 컨벤션, 부스, 수백, 부모님의 마음, 중앙, 준비, 슬로건 어머니 손에서 밥상으로, 어머니 한복, 손님 사진, 맞은편 고향 내, 은지, 민준, 민준 흠칫, 은지, 오랜만, 특산품, 태백일, 언니 따라, 오타 복제 말고, 법무 있어, 민준, 잘 지내, 너 없이, 은지, 마트 제출, 경쟁, 공정이면, 트릭 말고, 오후, 공상 등록, 마음 부모님, 비슷, 복제, 반대 신청, 글, 훔쳐짐 노력, 복제 못해, 바이럴, 마지막 날 신고, 화학버섯, 폐쇄, 기자, 옛 남편, 실패 안 기뻐, 양심 밝힘, 호텔 어머니 아쉽지, 선택 잘했어요. 사람으로, 고향 내 스캔들 후, 부모님의 마음은 명예 지키고 더 알려졌어요. 기사, 인터뷰 쏟아졌어요. 리얼리티, 우리 집 이야기 초대, 쫓김에서 브랜드 세운 모녀, 수백만 여성 롤모델, 어머니 함께, 어머니 해봐, 진실이면 가벼워 하셨어요. 녹화 동의, 녹화 아침, 어머니 나무 상자 주시며 아버지 유품이라고, 흑백 사진, 노트, 시계, 오늘 필요할 거야. 약속 뭐예요? 강해지면 말할게. 메이크업 시간, 어머니 평정심 유지하셨어요. 스튜디오 환, MC 그릇 깨져 쫓겨난 모녀, 브랜드 세운 소영씨와 미숙 여사, 박수, 사업, 이혼, 훼손 질문의 답. 끝에 MC 특별 게스트, 옛 은인, 진실 공유, 60대 남자 나와 미숙아, 강호야, 남편 친구, 사고 증인. 어머니 손떨림, 사고 전날, 미숙과 딸 돌발하고, 편지, 용서했어, 과거 이해, MC, 과거, 어머니 일어나, 옛 친구 연락, 속아서, 상처 줬지만 넘어가지 않았어, 편지 남기고 사고. 주저앉음, 스튜디오 울음, 저 어머니 안음, 화 안 나요. 키워주셨어요. 충분해요. 박수기름, 과거 사랑 배우기, 방송 후, 메시지, 천. 화 안 나? 어머니 눈물로 키웠어요. 사랑이면 화낼 게 없어요. 다 퍼짐.
TV 영감 여성 5인 시상. 어머니 선정. 홀환. 보라 한복 어머니 첫 무대. MC 소개. 박수. 어머니, 딸덕 저한음. 카메라 눈물. 호수. 산책. 생각. 희생. 침묵. 유품 시계. 시간과 사랑 세기. 브랜드. 변경. 부모님의 마음. 메모 잊히지 말아요. 회견 아버지 오해 가르침. 사랑 아프지 않게. 시계 들며 기억할게요. 홀박수. 울음. 감탄. 포장 새 이름. 연말. 옛집. 빈집. 용서. 제 평화 위에. 어머니 아버지 웃을 거야. 별 보며 바람 향기. 어머니 그릇 깨뜨려 쫓기고 1,000억 원 가져간 이야기. 시댁 충격. 어머니 명예 회복뿐 아니라 참는 여자의 자존각성. 가족 비극에서 소영은 빈손과 어머니 눈물로 채기. 혈육. 특히 부모는 배신 아내, 효도는 생명 준 사람 지키기. 현대 여성 가치 세워 침묵 약함되지 말고 말해.